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 파트 들어와서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좌표 평면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바로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 이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와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를 한 강으로 쫙 우리가 40분 동안 진행할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양이 두 개 합치면 많고요. 하나만 하자니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뭘 택할까 하다가 조금 여유 있게 대신에 꼼꼼히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 강으로 오늘 정비례만 딱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함수의 그래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 영어네요. 그래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수의 그래프 뜻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내용 배울 거 많지 않습니다. 집중 부탁드리고요. 칠판으로 가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정비례 그래프도 있고 반비례 그래프도 있고,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 중3 과정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 무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어마어마하게 많은 함수들이 확 쏟아져 나올 텐데 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그래프를 뭐 한다 그랬죠? 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이 일단 교과서나 문제집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실어왔어요. 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y는 fx에서, 일단 긴장되죠. 예, 함수 y는 fx에서 x와 그 함수값 fx로 이루어진, 어떻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좋은데 이루어진 순서상 우와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긴장하죠. x, fx, 와 괄호 두 개 나오면 일단 여기 좀 어렵고, 예, 요거를 좌표로 하는 점 전체를 그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책에 돼 있습니다. 우리 강의 노트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쉽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y는 e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y는 ex, 이 오늘 배울 정비례 그래프거든요. y는 ax 형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요식을 만족하는 xy 찾을 수 있나요? 몇 개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x가 0일 때 0이면 0 곱하기 2는 0. 이러면 요식 만족하고, 1이면 1 곱하기 2는 2. 어이구, 그래요. 2면 돼요. 2면 2는 4 이렇게 될 테고, 뭐 음수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이면 2 곱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몇 개만 해봤는데요. 0,0 원점이겠죠? 1,2 1,2 요점, 2,4 요점 이렇게 찍어보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찍어봤어요. 찍어봤죠? 이게 그래프예요. 뭐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함수를 만족하는 x와 함수값 fx, 요게 나와서 어려운데 한마디로 그냥 쉽게 y의 값, 그죠? x에 넣어서 나오는 y의 값, 그걸로 이루어진 순서쌍, 여기서 한마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0 순서쌍으로 써보면 이렇죠. 1,2, 2,4 이런 것들을 좌표 평면 위에 찍은 거, 이게 그래프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요수들 0, 1, 2, 마이너스 1 요것만 했죠. 근데 요 사이에 선생님이 띠딩 뭐 낙서했나요? 아니에요. 뭘 찍어놨어요. 떼댕 하고. 이게 뭐죠? 사이에도 수들이 있을 거란 얘기야. 결국 다른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정확히 중3 과정까지, 중3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실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요 사이에 0.1도 있고 0.2도 있고 뭐 루트 2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많이 배웠으면, 그죠? 그렇다면 사이사이에 막 찍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선으로 표현될 거예요. 선으로. 점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그죠? 이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 딱 있잖아요. 그 점은 요식에다가 딱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xy를 좌표 평면 위에 찍어준 것들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서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의 좌표는 몇 코마 몇 하고 나온다면 꼭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 점의 좌표가 몇 코마 몇이라고 나오면 x하고 y에 각각 대입해주면 언제나 성립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프를 지나는 점은 언제나 그 함수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xy 만족하는 걸 순서상으로 하는 그 점들을 찍어준 것, 그것이 바로 그래프고, 근데 우리가 모든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찍다 보면 선으로 연결될 거다. 이 정도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나와 있는 y는 ax의 그래프, 우리 교재 보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비례 그래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살짝 y는 ex의 그래프를 그려드렸습니다. 모든 점을 선생님이 계속 찍어드리진 않을 텐데 y는 ax에서 a는 0이 아닐 때예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잘 보세요. 이 점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x가 0이면 보세요. x가 0이면 0에다 몇을 곱하든 y는 항상 뭐죠? 0입니다. a가 얼마이든 0,0은 무조건 찍혀. 그래프를 그리면. 그죠? 그 얘기는 그 점이 찍혀서 이렇게 연결될 거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0,0 뭐죠? 원점입니다. 그죠? 0,0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양을 봤더니 y는 ax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y는 x의 그래프를 또 한번 보면요. 정비례죠. 1x. x가 0일 때 0이고 1일 때 1입니다. 2일 때 2입니다. 3일 때 3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죠? 직선으로 표현되네. 원점을 지나는, 자, 언제나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뭐로 표현된다? 직선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함수 y는 ax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x가 1이면 y는 반드시 얼마예요? x가 1이면 1 곱하기 a니까 y는 1a. y는 a겠죠? 1,a를 반드시 지난다. x가 1일 때 y가 a인 점을 반드시 지난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개념 끝장내기니까 선생님이 TV중앙만큼 자세하게 하진 않을 텐데 일단 y는 x가 이렇게 생겼다면 y는 2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살펴보면 y는 2x의 그래프는 요거는 지금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x가 1일 때 y가 2죠. 1일 때 y가 2. x가 2면 y는 4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선생님 몇 개의 점 정도를 찍다가 선으로 그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평면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죠?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그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를 딱 대고서 쫙 긋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때에는 원점은 반드시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하나만 더 구하면 원점과 예를 들어 이 점을 지난대 라고 하면 그 둘을 연결해주면 바로 그래프가 나와요. 처음 배우는 단계에선 여러 개 찍었지만 실제로는 직선이기 때문에 한 점 원점이 언제나 지나는 점으로 주어지면 다른 한 점만 구해서 연결해주면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로 y는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2분의 1x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분의 1x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x가 0일 때 당연히 y가 0 원점 지나고 x가 1이면 y가 2분의 1이에요. x가 1일 때 y가 2분의 1. x가 2면 2분의 2 약분돼서 1이죠. x가 2일 때 y가 1인 요 점을 지나네. 아, 요렇게 생겼구나. 일단 요렇게 세 가지를 한번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별로 구분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요걸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를 역시 똑같이 그려볼 텐데 y는 마이너스 x와
y는 마이너스 2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x가 0이면 y가 0 당연히 원점 지나면서 한 점만 찾으면 돼요. x가 1이면 마이너스 1이 y의 값입니다.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같은 경우는 0일 때 0이고 1이면 마이너스 2죠.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인 요 점을 지나야 돼. 원점 지나면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같은 경우에는 x가 2가 돼야 y가 마이너스 1. x가 2가 돼야 y가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난대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a의 값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의 부호에 상관없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일단 비례상수 a가 1, 2, 2분의 1 양수인 경우는 그래프를 봤더니 다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이에요. 결국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봐서요. a가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처럼 음수인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즉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서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부호에 따른 특징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간다.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 선생님 머리는 이렇게 큰데 뇌가 안 큰지 잘 못 외웠어요. 뼈가 두꺼워 뼈가. 그래서 잘 못 외워. 너무 외우는 걸 못해서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가. 선생님도 중1 때는 막 개념 모르니까 막 외우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이 a 0보다 작으면 이거 근데 시험 때 헷갈려 이게. 0보다 크면 뭐였지? 막 이러고 헷갈려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참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데 요거 아래쪽 모양 요거 아 오른쪽이 아 요거 오른쪽 아래 막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야 이게 재미있죠?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개념 이해를 안 하고 외우려고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배경, 식을 만족하는 함수 관계식을 만족하는 xy 값 순서상으로 찍으면 돼. 원점 무조건 지나니까 다른 한 점만 알아서 찍으면 돼. 그래서 연결하면 돼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a의 부호에 따른 차이점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선생님 똑같은 양수입니다. 1, 2, 2분의 1 다 양수예요. 그럼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가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는 건 알겠는데 그들끼리는 무슨 차이가 없나요?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 2, 4분면, 4, 4분면인 건 알겠는데요. 고값이 좀 다른데 그들끼리의 차이는 없나요? 이걸 뭔가 하나로 통일해서 설명할 성질이 없나요? 라는 거죠. 보니까 2분의 1보다는 1이 1보다는 2가 잘 봐요. 파란색보다는 하얀색이 하얀색보다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는 하얀색이 하얀색보다는 노란색이 경사가 심해지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경사라는 말을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쓰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y축에 xy축 써야 되는데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보다는 1, 1보다는 2가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처음에. 그랬더니 이쪽으로 와서 음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2가 점점 뭐해지죠? 음수에선 작아지고 있어요. 파란색보다 마이너스 1이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가 작아. 근데 보니까 작아질수록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깝네? 여기선 클수록 가까웠는데 여기선 작을수록 가까워? 이걸 공통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절대값인 거죠. 절대값이면 부호에 상관없이 하나로 통일해서 얘기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2분의 1보다는 1이 1보다는 2가 절대값이 큽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 절대값이 커져요. 요렇게. 선생님이 순서를 너무 안 이쁘게 썼는데 어쨌든 간에
절대값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2분의 1, 2로 커집니다.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음수에서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 세 번째 개념. 공통점은 원점 반드시 지나는 직선 1,a를 지나는 직선이고 a의 부호에 따른 차이점은 0보다 크면 오른쪽이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 마지막 세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그냥 커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반대로 작아집니다. 결국 우리가 절대값 떼고 얘기하려면 양수에서는 그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음수에서는 작을수록 가깝다. y축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신없죠? 선생님도 말하면서 와 이걸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정신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하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지막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한다면 오른쪽 위로 간다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다른 언어로 표현하듯 오른쪽 위로 간다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고 y축은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간다라는 건 x가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려면 어떤 점이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x가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가야죠.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또는 내가 이 점에서 이리로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해 본다면 왼쪽으로 갔다. 왼쪽은 감소죠. x가 아래로 간다라는 것도 y가 감소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xy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 이걸 바꿔 얘기한 게 오른쪽 위로 간다라는 표현이야. 오른쪽 위를 바꿔 얘기하면 왼쪽 아래. 왼쪽도 작아지고 아래도 작아지는 거. 오른쪽은 커지는 거, 위도 커지는 거.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쪽이라는 건 x가 커지고 있죠. 아래라는 건 그때 y는 줄어든다는 얘기야. y는 감소한다는 얘기고 거꾸로 x가 감소하면 y는 뭐 할까? 증가한다. a가 0보다 작을 땐 청개구리. xy가 따로 간다. 따로 간다. 아셨죠? 반대로 간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막 이렇게 미리 띄워놓고 하지 않고 한번 판서로 수업을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딱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책만큼은 잘 판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교재를 보시고서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 선생님처럼 지금 한 10분 좀 더 했죠. 요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직접 빈 종이에다가 한번 쑥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개념 이해가 된 겁니다. 그냥 듣고서 알겠다. 저런 거구나 하면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직접 빈 종이에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연습. 함수의 그래프 파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일단 개념 정리 마무리하고요. 개념 확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2시간하고 다르게요. 개념 확인 문제는 그래프 직접 그려보세요. 뭐 체험학습이라고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 듣기 전에 해보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일단 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모눈이 많아요. 다 찍어야 되나? 그렇지 않다고요. 뭐라 그랬죠?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죠. y는 ax. y는 ax 형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원점 이외에 한 점만 더하면 그 원점과 그 점을 연결하면 된다고요. 뭐로? 직선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x가 1이면 y가 얼마죠? 3일은 3. 1,3 지나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x가 1일 때 y가 3인 요 점을 지나는 걸 아니까 자를 대고 원점하고 이 점에다 자를 딱 대고서 이렇게 그어주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을 때 좀 잘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신경 쓴 게 바로 뭘까요? 이렇게 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로 와야 돼 하면서 갔어요. 자, 왜일까요? 요 점이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점도 지나기 때문에 잘 지나도록 연결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를 그릴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연습할 때 아마 수행평가나 그런 걸로 한번 그려볼 텐데요. 마이너스 3분의 2x를 그리라고 했는데 x에 1을 대입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왜요? y가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그죠? y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내야 되나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수가 분수일 때는 y가 정수가 나오도록 하는 x값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 분모에 있는 3을 넣어볼게요. x가 3이면 3분의 3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가 y의 값이죠. 아,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 요 점을 지나면 돼. 누구하고요? 그렇죠. 원점하고요. 그러면 요 반대 요 점도 똑같이 지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릴 수 있겠나요? 직접 하는 연습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의 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정비례 그래프를 배우니까 다 그냥 y는 ax겠지 하고 출발합니다만 이제 반비례도 배울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함수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원점을 지나네요. 원점을 지나네요. 모양이 직선이네요.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구나. 정비례 그래프의 식은 y는 몇 x였지?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수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a를 수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y는 몇 x하고 답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할 거냐?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순서쌍으로 쓰면 6,4네. 그럼 이 6,4라는 건 x의 6, y의 4를 대입했을 때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y의 4, x의 6을 대입해보면 6의 2가 4니까 a의 값이 6분의 4죠. 6분의 4는 3분의 2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답이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써야 된다고요? a 자리에 비례상수를 수로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그럼 구해봅시다. 자, 두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요것도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ax의 그래프고 a를 수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자, 그러면 요 점이 지금 뭔가 봤더니 마이너스 3,4네요. 그죠? 마이너스 3,4니까 y의 4, x의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4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구나. 여기서 여러분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4 한 다음에 x만 그대로 뒤에 a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4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x의 그래프가 9,a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한다? 그 점 x, y 값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땐 대입했을 때 그 관계식, 즉 등식이 성립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9,a를 얘가 지나. 그 얘기는 y에 a를 대입하고요. x에다가 9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뭐야 그대로 a 값 나오는구나.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문제?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와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2, 4분면을 지나는 것. 자, 지금 보기 선택지에 있는 5개는 다 정비례 그래프입니다. 맞나요? y는 몇 x 형태, y는 몇 x. 선생님 이거 분수니까 반비례 아닌가요? 자, 주의해야 돼요. x가 분모에 있어야 반비례입니다. y에 대해서 써져 있는 등식에서 x가 분모에 있어야지 반비례고 이건 정비례입니다. 지금 정비례. 여러분들이 전혀 개념을 모르더라도 만약에 이 문제를 임의로 선택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찍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찍을까요? 그죠? 얘만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죠? 뭔가 좀 특징이 있죠. 얘네들은 자연수구, 요 분수네. 근데 두 개 하자니 좀 이상하잖아. 모두 구하라가 없으니까 뭐 음수.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개념이 뭐였어요? 이사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사분면뿐만 아니라 뭐도 지나죠. 우리가 모든 수에 대해서는 사사분면도 지나겠죠. A가 어떨 때입니까? 0보다 작을 때.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은 걸 그래서 찾아주는 거다라고 개념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됐죠? A가 0보다 크면 1사분면, 3사분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개념 확인 문제는 마무리가 되고요. 난이도 조금 올려봐야죠. 실전 문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중 y축에 가장 가까운 것. 선생님이 조금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이 눈이 막 커지면서 했었잖아요. 그죠? 바로 뭐였습니까? 개념. y축에 가깝다. 경사가 심해진다. 뭐였죠? 그냥 a로 하지 않고 뭐로 했었죠? a의 그렇죠.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 기억하시죠? 아,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y는 ax의 그래프에서 a의 절대값이 뭐할수록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 그럼 1번의 절대값은 2분의 5입니다. 2번의 절대값은 2분의 3, 3번은 2분의 1, 4번은 1이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 5번은 2예요. 그러면 가장 큰 것은 누굽니까? 지금 2분의 5가 제일 크니까 답은 1번. 그러면 y축에서 가장 먼 것은 답이 누가 될까? 3번. 반대로 문제에서 x축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물어본다면 뭐예요? x축에 가까울수록 y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x축에 가깝다 그러면 답이 몇 번? 3번. x축에서 멀다 그러면 다시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언어를 좀 바꿔서 표현하더라도 문제에서 좀 바꿔 표현되더라도 답을 잘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필수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4x의 그래프가 있대요. y는 4x의 그래프. 근데 그 그래프가 a,-8과 마이너스 3,b를 지난대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나는 점은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먼저 a,-8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은 x에 a를 넣으니까 4a가 마이너스 8이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 3,b도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합니다. y에 b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3인 마이너스 12가 바로 b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문제에서 여기에다 미지수를 놓고 여기다 미지수를 놓고 a라고 놓고요. 요 점을 완성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y는 a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3, b를 지난다.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는 건 아는데 당연히 이 점을 먼저 대입해야 되죠. 왜? 이 점을 대입하게 되면 y 자리에 b가 들어가고 x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여전히 ab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을 먼저 대입해서 xy가 수로 바뀌면 a를 구한 후 a를 써준 다음 이 점을 대입해서 b를 구한다. 요거는 뭘 먼저 대입해도 상관없는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면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수로만 되어 있는 순서상을 먼저 대입해서 관계식 완성한 후 나머지 문자가 들어있는 순서상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응용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미리 풀어보셨다면 아마 이 문제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바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4,-3과 m,n이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 위에 있대요. AB가 A점하고 B점이 있는데 AB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대요. 한 직선 위에. 그럴 때 3m 플러스 4n의 값을 구하라. m과 n을 각각
구하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mn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라는 것은 정비례 그래프지 라고 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합니다. y에 마이너스 3, x에 4를 넣으면 4 곱하기 a, 4a가 마이너스 3이고 양변을 4로 나누어주면 4분의 마이너스 3이 a죠.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a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서 완성해보면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다라고 완성이 됩니다. 요 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식이 나왔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이거죠. m,n도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누구를 대입해도 m,n을 갖다가 대입해도 성립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m과 n을 xy에 넣어보면 y에 n, x에 m을 넣으면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혹시 한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그럼 이 값을 구할 거냐면 n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m을 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걸 좌변으로 이항해보면 4분의 3m 더하기 n이 0이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죠. 여기에서 양변의 4배, 등식의 성질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양변의 4배 해보면 3m 더하기 4배니까 4n, 우변 4배 하면 여전히 0이죠.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문제를 보세요. 구하고자 했던 게 3n 플러스 4n이었어. 그걸 구했네? 얼마라고요? 0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인 고난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미리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게요. 일단 문제 읽어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가 주어져 있구나. 우리는 미리 그려져 있긴 하지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비례상수 a의 절대값이 이게 더 크네요. 그러니까 y축에 더 가깝네요. 이 정도 느낌까지 여러분들 가지고서 문제를 보면 좋을 텐데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삼각형 AOB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ABO의 넓이, 그죠? 근데 이 삼각형을 지금 곰곰이 봤더니 여기 직각 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90도란 얘기예요. 자, 그림이 돌아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하고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요변을 밑변으로 생각했을 때 밑변에 연장선을 그어서 위에 있는 나머지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어서 수선의 발에 이르는 이 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가 밑변의 길이,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둔각삼각형에서.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금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돌려놓은 게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요 길이가 밑변의 길이에요. 요 길이 알아야 될 테고 높이는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0에서 8까지의 거리니까 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밑변의 길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밑변의 길이는 그러면 A점에 무슨 좌표를 알면? Y좌표를 알면 요 길이가 나올 테고 B점에 또 Y좌표를 알면 요 거리가 나올 테니까 이 사이의 거리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A점과 B점에 무슨 좌표가 필요하다? Y좌표가 필요하다. 근데 A점이라는 건 결국 어디 위에 있어요, 지금? 요 직선 위에 있어요.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무언가를 대입해야 되는데 A점을 곰곰이 봤더니 X좌표가 8이더라라는 거죠. 결국 X가 8일 때의 Y의 값을 구하면 돼요. 어디다가요? 요 식에다가 X에 8을 넣어서 Y의 값을 구하면 된다. 결국 4분의 5 곱하기 8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Y의 값이 10이구나. 요 점의 Y좌표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점의 Y좌표를 구하려면 이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즉 이 그래프 식을 만족해야 돼. 함수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X가 8일 때의 Y의 값, X에 8을 대입해보면 Y는 4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약분해보면 2가 되잖아요. 그죠? Y좌표가
2구나. 결국 2에서 10까지의 거리니까 8이구나. 아, 밑변의 길이가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봤을 때 밑변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각형 AB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8이고 높이도 8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2, 4, 8, 4, 8에 32구나. 단위는 있나요? 없죠. 좌표평면 위에선 따로 단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 바로 정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여러분들 함께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함수 y는 ax에서 정비례 그래프죠. 자, x의 값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x의 값은 모든 수로 생각한다. 자, 오늘 개념 강의에서요. 처음에는 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가 됐을 때 사이사이가 다 메워질 테니까 우리가 선이 됐었죠.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두 번째 있었죠. x가 1일 때 y의 값은 그렇죠. 항상 a, 즉 1,a를 반드시 지난다는 거.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y는 ax의 그래프, 물론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가고, 자, 이걸 바꿔 표현한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x가 감소할 때 y가 감소한다는 거. 자, 그다음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x 증가할 때 y 감소였습니다. 네 번째, 자, 비례상수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는 말은 반대로 x축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